굉장히 오랜만에 뜨개로그로 찾아왔습니다. 어색해요. 지금 약간 어떻게 찍었지? 약간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버벅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그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이유는 회사 일도 좀 바쁜 게 있었는데, 이제 뜨개 생활에서도 그동안 막 제가 도안으로 만들겠다 했던 것들을 막 줄줄이 내느라고 좀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다 끝났어요. 먼저 코튼 슬라브 양으로 뜨는 청키한 반팔 풀오버, 그 보리보리티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것도 이제 무료 도안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계속 지금 묵은지처럼 가지고 있었던 나탈리 자켓도 도안을 출시했습니다. 나탈리 자켓은 이거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탈리 자켓이고, 트위드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이고, 이게 디자인이랑 프로젝트는 되게 일찍 끝났는데, 이게 원작실 수급이 좀 계속 막 딜레이 되면서 막 미뤄 오다가, 지난달에 이제 드디어 테스터 분들 모집해가지고 테스트로 이제 도안 검수도 하고 도안도 정리를 해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진짜 약간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나탈리 자켓 도안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뒤늦게 유튜브에서 뒷북으로 한번 소식을 전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F5 입고 있고요. 이것도 같은 나탈리예요. 이거는 테스트 기간 동안에 저도 한 벌 더 같이 뜨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름 버전으로 반팔로 바꾸고, 그리고 실도 배색 넣지 않고 그냥 화이트로 해가지고 뜬 거고, 이거 시작하는 영상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컬러, 레더 테이프랑 그리고 디얼 인넷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만 그냥 배색을 했고요. 이게 실이 바뀌다 보니까 게이지도 달라져가지고 사실 막 코스 단수 다시 계산을 다 했고, 소매도 원작은 드롭 숄더로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저는 셋인 슬립으로 이렇게 바꿨고, 얘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붙여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저도 이제 완성을 해서 테스트방에 막 자랑을 했는데, 그 테스터분들이 막 너무 예쁘다고 뜨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기간 내에 완성하신 분들께 이거 변형하는 방법을 이제 대충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막 깔끔하게 도안처럼 정리된 버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작을 한번 떠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게 날것의 상태대로 해서 전달 드려가지고, 지금 이거 여름 버전 이미 완성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모터선이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좀 더 이제 깨끗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자켓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소매통을 좀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여유분이 있고 이렇게 딱 좀 퍼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셋인 슬리브 서머 버전은 조금 더 도안화 작업을 할 생각이 있는데, 이미 이제 시즌이 확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8월이고 곧 9월이어서 지금 이거를 막 도안을 만든다고 해도 막 9월, 10월에 나올 거라서 한 해 묵혀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년 여름에 맞춰가지고 도안을 만들 테니까, 만약에 긴팔 버전은 아니라 이 셋인 슬리브 버전의 나탈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일어서면은 밑에는 조금 더 짧아요. 이게 원작보다 좀 더 짧게 있고, 단추도 원래 오리지널 긴팔은 5개 다 달리는데 얘는 이제 바늘 사이즈도 4.5로 좀 더 키워가지고 단추도 4개만 달고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잘 입을 것 같고, 지금 내년에는 블랙 버전으로 하나 더 뜰까 생각 중이에요. 처음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게 레더 테이프가 컬러가 화이트랑 블랙 있고 뭐 약간 하늘색 계열이랑 핑크 계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블랙 화이트 고민하다가 이제 화이트로 했는데 보니까 블랙도 만들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완성하고 보니까.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블랙 버전으로 하나 더 뜰까 싶어요. 지금 기존 오리지널 버전에서 이 실만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거는 내년 여름에는 꼭 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시즌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탈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완성을 한 게 있어요. 그동안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나서. 바로 이거. 로브가 되고 싶었던 네트 무늬 가디건. 이것도 완성했어요. 이것도 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렸는데, 이거 다 뜨고 나서 실도 좀 많이 남아가지고 뜨는 김에 그냥 이거 콘사 다 끝을 보자 라는 생각에 슬리브리스 니트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고 접어놨더니 좀 구겨졌네요. 어쨌든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완성을 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도안 요청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도안을 만들 예정인데, 이것도 시즌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니까 지금 해도 뭐 테스트하고 어쩌고 하면은 막 9월, 10월일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이미 이런 구멍이 숭숭 난 옷을 안 입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봄으로 넘기는 걸로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고 와볼게요. 짠! 입고 왔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세트예요. 이렇게. 얘는 그냥 편하게 입는 오픈형 가디건. 그러니까 처음에 로브로 만들고 싶었는데, 로브로 하려면은 실이 더 많아야 되고 길이도 훨씬 길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로브는 포기하고 그냥 가디건으로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세트로 만들게 됐어요. 이 실을 다 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디건 완성하고도 실이 좀 약간 남았길래 그 실이랑 이 실로 떴던 다른 옷도 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목을 너무 과하게 판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근데 이게 많이 판 거는 실이 모자랄까봐 앞뒤를 좀 많이 파버렸어요. 구조도 이게 바텀업으로 뜨니까 약간 이게 핏을 좀 가늠할 수가 없고, 여기 어깨 경사 있는 부분을 네트 무늬를 유지하면서 경사뜨기를 하는 게 뭔가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안 들어서 도안은 탑다운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떠볼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은 여기 앞이 뚫려서 없는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뒷판의 면적이랑 앞판의 두 장의 면적이 여기가 비어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넥라인으로 이렇게 파거나 V넥으로 줄여주거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거 없이 그냥 일자로 쭉 앞에가 비어있는 오픈형 가디건이라서 뭐 단추나 단추 구멍도 없고 그냥 앞에는 앞섭이랑 여기 끝에 소매는 다 메리아스 격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힘들었던 점이, 여기를 더블 리팅으로 할까 아니면은 따로 떠서 이을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저는 더블 리팅으로 했을 때 여기 끝에 코가 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게 나오는
그게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그 평면뜨기로 메리아스뜨기 쭉 떠가지고 이어줬어요. 바느질로. 그래서 조금 이거 할 때 끝태기가 올 뻔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앞선 만드는 거. 아, 소매는 제가 지난번에 그냥 얘도 줄임 같은, 그러니까 늘림 없이 그냥 쭉 통으로 뜰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를 통으로 그냥 쭉 뜨니까 나 뜨려고 보니까 여기 소매가 막 너무 막 이만큼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브였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로브로 하기에는 조금 작고 짧은 느낌이라서 가디건 느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림을 줬어요, 소매는. 그래서 여기 시작 부분에서 점점 네트 무늬를 중간중간에 이제 늘려주면서 해서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탑다운으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코를 주어서 그냥 원통형으로 쭉 뜨면서 코를 줄여주면 되니까 그렇게 이 부분도 나중에는 바꿔줄 생각이고 가디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슬리브리스는 그냥 슬리브리스예요. 평범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완성된 게 3개예요. 그래서 서머 나탈리랑 가디건, 슬리브리스 이렇게 3개를 완성했습니다. 한스미디어에서 새로 출간된 책에 리뷰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게 책을 받아봤습니다. 이 책은 바람공방의 마음에 드는 니트라는 책이에요. 꽤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요. 의류부터 소품까지 있네요. 한번 쭉 훑어볼고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이런 줄무늬 티셔츠는 무한 메리아스 프로젝트로 하나쯤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얇은 실로 떠가지고 티셔츠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뒤에 앞뒤에 슬릿도 있고 약간 그 세인트 제임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코이찬, 이게 작년에 좀 유행을 했죠. 코이찬 니트. 여기는 베스트로 나와 있어서 빨리빨리 뜨기 좋겠네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로핏을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만체 로핏 2가닥 가르시오 해가지고 한 가닥으로 뜨고 있는데 이게 느낌이 그런 로핏을 가르지 않고 2줄로 떠도 예쁠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이 타임에 쨍한 컬러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무채색보다는 요즘 좀 힙하게 보이려면은 쨍한 컬러로 배색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좀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코이찬 베스트도 있고 무난한 가디건. 이것도 좀 예쁜 것 같아요. 벌집 무늬인데 약간 헤어감이 있는 알파카 실로 크롭하게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단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패턴 들어간 프로브도 있고 이거 예뻐요. 역시 가을 겨울에는 아란을 하나쯤 떠야 되는데 저도 작년에 뜬 거 그것도 일서도안 보고 떴는데 몇 가지 막 합쳐가지고 떴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은 특이한 게 뒷판이랑 앞판이랑 무늬가 다르네요. 뒷판은 벌집 무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고, 앞판은 케이블 이렇게 배치해서 뜨고. 그리고 이런 거 뜰 때 조금씩 바꾸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2가지 패턴 섞어가지고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이거를 뜬다면은 저는 요런 느낌의 케이블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인 같은 느낌의 요 케이블은 빼고 다른 케이블을 중간중간에 섞어가지고 좀 변형해서 뜨면은 제 마음에 들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다른 거 넣고, 기장을 소매는 손등이 덮을 만큼 좀 더 길게 뜨고, 바디는 조금 더 짧게 뜨고, 이렇게 바꾸면 좀 더 귀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크 스타일. 저는 요크 스타일 아직 한 번도 떠보지 않아가지고, 요크 스타일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이제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 들어가는 걸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네요. 코트도 있고요. 페어와일 가디건. 여기서는 저는 아까 그 아란이랑 이 페어와일 가디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와, 배색 컬러가 26가지. 근데 이게 디자인이 보니까 이게 약간 스트라이프처럼 간격이 되게 짧게 들어가고, 배색하는 것도 잔잔하게 들어가가지고 크게 막 장력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나오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뜨면은 배색 컬러만 잘 결정해서 뜨면은 처음 도전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역시 이런 페어와일 가디건의 뒤편 안쪽 면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겨울에는 기존에 좀 안 해봤던 기법들 사용하는 거 해보고 싶어서 그 중에 하나가 페어와일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전체 다 페어와일인 의류는 아직 안 해봐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도안도 그럼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소품이에요. 수누들, 모자, 숄도 있고, 베레모, 머플러, 장갑, 양말, 이렇게 종류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일서도안은 번역본이 아니라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이 있었는데, 사실 뒤쪽에 여기 이런 부분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역시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기법에 대한 설명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또 뒤에도 컬러로 쭉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부터는 도안이라서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일본식 차트 도안 도전을 할 때는 역시 이렇게 도서를 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뽑은 거는 아까 여기 페어와일 가디건이랑 아란 가디건, 요렇게 조끼, 요렇게가 제 픽인데 세 개 정도 있으면은 도서에서는 괜찮은 편이죠. 네.
이렇게가 마음에 들고요. 이제 이런 책들이 차트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변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 저보고 어쩜 그렇게 변형을 잘 하시고 부럽다 막 이런 글이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뜨면서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를 뜬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가 조금 너무 이렇게 팔 쪽을 많이 덮는 느낌을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이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더 파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꾸는 거를 해보기에는 사실 서술식 도안보다는 이런 차트형 도안이 더 쉽거든요. 게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리뷰는 이렇게 같이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총 4가지 이것까지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름 뜨기에 약간 지쳐가지고 이제 코튼실 좀 네트 무늬 이런 거 뜨기 싫어서 이제 울실로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을 겨울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로피실인데 이거 작년에 제가 아란 가디건 뜰 때 같이 구입을 했던 만체 로피예요. 그때 니트하임 가가지고 스튜디오 도네갈 사면서 이 실을 딱 봤는데 나도 로피실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5개나 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플레이트라고 부르나요? 볼이 아니라 이렇게 케이크처럼 감겨져 있는 걔를 5개를 사가지고 1년 동안 묵혀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여름뜨기 그만하고 울실 떠야지 하면서 이제 막 실들을 보다가 이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이제 만체로피로 뜨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라블리에서 찾아봤는데 딱히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자작으로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은 이 만체로피가 2가닥으로 감겨 있거든요. 근데 2가닥으로 하기에는 편물이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남편이랑 같이 가르시오를 해서 이렇게 볼로 감아놨어요. 근데 남편이 이거 막 풀면서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상한 실이 다 있냐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도 끝까지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감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지푸라기가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차로 감으면서 지푸라기들이 떨어졌고 이제 뜨면서도 조금씩 이게 지푸라기들을 떼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체로피 1가닥이랑 이거를 1가닥만 뜨기에는 너무 잘 끊어지니까 핑거링이나 레이스 실을 하나를 같이 잡아야지 하고 막 찾아보다가 솜솜뜨기에서 포포라는 이 링구사를 발견을 해서 얘를 샀어요. 보통 링구사가 되게 두꺼운 게 많은데 얘는 되게 얇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정도? 그래서 같이 잡고 뜨면 예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피랑 링구사의 조합이랑 이 컬러의 조합이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스와치를 떴을 때. 스와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스와치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걸 보고 자켓으로 만들어야지 이러고 얘를 이제 자켓으로 만들기로 했고, 지금 뒷판을 다 떴어요. 지금 화면에 한 번에 안 들어와가지고 접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쪘는데, 그래서 이렇게 떴고,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을 살려서 뒷판을 한 판으로 뜬 게 아니라 두 조각으로 나눠서 뜬 다음에 바느질로 이렇게 뒷면 보면 심 보이죠? 바느질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중앙 라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경사가 있고, 또 니트를 이렇게 일자로 있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성복들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 구간에서 약간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 라인을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실루엣을 이렇게 살릴 생각은 아니고요. 앞판에서는 이렇게 면적을 줄 거예요. 일자로 떨어지게. 대신에 여기 지금 센터에 이렇게 라인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도 앞판이랑 연결했을 때 이렇게 라인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의 심 라인이 이렇게 똥똥똥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옷을 그릴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뒷판 하고, 앞판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모파임을 줘서 앞판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번에는 뒷판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서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제 앞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모파인이 주고,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중심으로 나누면은 요 면적이 접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뒤에서 보기에는 일자긴 한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싶고, 보통 이제 소매도 이렇게 쭉 뜨면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심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니트를 뜨면은 소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뜨는데, 이 라인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1번, 2번 두 개를 쪼개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떠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를 뒷판도 두 조각, 앞판도 두 조각, 소매는 4개, 4조각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떠야 돼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두리 마감을 이번에는 안 하고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넣는 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안쪽으로, 여기도. 그러니까 왜 종이접기 같은 거 할 때 풀 붙이는 영역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안으로 붙여버리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바느질로 꿰매가지고 만드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요런 데를 이제 이렇게 넣어서 정말 자켓처럼 하고 싶은데 될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약간 이거 살짝 장력이 다른지 안 맞는데 여기 밑쪽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단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만체로피랑 포포랑 자꾸 자켓을 아주 조각을 많이 내서 뜨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이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마감을 다른 실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이런 거는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좀 쓰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추구멍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구멍을 2개 낸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들게 할 생각입니다. 뒷판 다 뜨고 지금 앞판을 잡고 있어요. 앞판은 이제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늘리면서 갔다면 얘는 이제 줄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뜨고 있는 보글보글 자켓이라고 지금 임시로 붙인 이름이 있는데 이게 편물 느낌이 좀 이렇게 보글보글한 느낌이어서 보글보글 자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자켓도 쉬엄쉬엄 뜨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이래서 그 제도 보그 수업 하시는 분들 왜 제도반 이런 거 듣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론적인 기초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탁탁 조각조각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가 탁탁 맞는 느낌으로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좀 야매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F로 나온 그 로브가 되고 싶었던 가디건은 탑다운으로 변경해서 제가 도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실 테스트를 살짝 해보다가 이게 얼떨결에 그냥 얘가 옷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걸 옷을 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늘리면서 이 네트 무늬 들어가는 거를 그냥 집에 남아 있었던 여름방학 실로 살짝 요것만 만들어 보고 풀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아지경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풀기 좀 아깝다 해가지고 그냥 옷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옷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 가디건을 똑같이 뜨는 건 재미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실이 가디건 뜰 만큼 양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 풀업으로 한번 만들까 해가지고 되게 크롭한 풀업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이걸 이제 옷으로 만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뒷목 길이가, 원래 제가 이 뒷목 길이가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 요 정도? 항상 한 18cm 정도로 잡는데, 얘는 이제 옷을 만들 생각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 해볼 생각으로 그냥 임의의 수로 막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네크라인이 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네크라인 주어서 마무리를 좀 두껍게 해주면서 보완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선호하는 이 길이는 아닌데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롭하고, 이게 전체 기장이 한 4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네크라인에서 여기 바디까지 다 되게 짧죠? 되게 짧고, 그리고 얘는 이제 어차피 크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의 양이어서 여기를 약간 스포티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이런 디테일이 있는 옷이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 밑단 겹단으로 메리아스뜨기로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을 2개 만들고 스트링이랑 이런 스토퍼 부자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쪼맬 수 있는, 귀엽게 이런 디테일을 넣어서 아예 이왕 크롭으로 간 거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고, 이 가슴폭도 거의 60cm 가까이 되게 커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 늘리면 그냥 이미의 코스로 잡아서 이미의 코스로 막 늘리다 보니까 굉장히 크롭하고 굉장히 이렇게 넓은, 어찌 보면은 요즘 약간 요즘 스타일의 그런 실루엣이 됐는데, 그래서 소매를 지금 뜨고 있거든요. 소매를 뜨고 있는데 실이 남은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한쪽은 다 끝날 수 있는데 반대편 소매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실로 작년에 떴던 네트무늬 프로보가 하나 있는데 걔를 풀 것 같아요. 걔가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때 너무 쫀쫀하게 뜨는 바람에 세탁을 몇 번 했더니 완전 약간 초등학생 옷처럼 쫄티가 돼가지고 그렇게 손이 자주 안 가요. 항상 입을까 하고 입어봤다가 아니야 벗어, 그냥 그렇게 좀 돼서. 그러니까 완성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여름방학 실 탄성 때문에 그런지 이게 너무 수축이 돼서 어쨌든 걔를 이제 풀어가지고 반대편 팔을 할 것 같아요. 얘도 사실 수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빨면은. 근데 워낙 넉넉하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여서 괜찮지 않을까? 준다고 해도. 그리고 어차피 크롭이고 해서 얘가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에 뭔가를 입고 있는 거라서 크롭이어도 줄어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를 확실히 탑다운으로 뜨니까 편하긴 하네요. 편하긴 하고, 지금 이 패턴을 연속해서 2번 뜨는 게 맞나 싶은데 얘가 지금 마지막 여름 뜨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 네트 무늬를 눈 감고도 뜰 만큼 지금 반복해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2개 연속으로 같은 걸 안 뜨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는 김에 이 실도 없애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래 저 피막 코튼으로 뜨던 거는 3mm 바늘로 했는데 여름방학은 수축이 있는 실이다 보니 얘는 바늘 사이즈를 반 사이즈 더 키워가지고 4.5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실에 따라서 이게 굵기는 2개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나오는 결과물의 이 구멍 사이즈나 이런 게 확실히 얘는 반 사이즈 키웠는데도 쟤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 있어요. 이 구멍의 사이즈가 제가 더 커요. 쟤는 탄성도 없고 가닥가닥 이제 좀 그냥 합사된 실이라서 뜨기는 사실 편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네트무늬라서 계속 야노버하고 모아뜨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합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실이 가닥가닥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방학 실은 뜨기에는 사실 편한데 얘는 이제 이렇게 스틸 바늘로 뜨다 보면은 올이 좀 나가거든요.
지금 약간 적응돼서 덜하긴 한데 중간중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뜬 게 아닐 텐데 분명히 올이 막 튀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아무튼 뜨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막 보이시나요? 요런 데가 막 중간중간 있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최대한 조심하면서 뜨고 있어요. 여름방학 콘사를 작년에 2콘이나 사는 바람에 써도 없어지질 않네. 얘를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입고 보여드릴까 봐요. 짠! 여기가 포인트죠? 스트링을 넣는 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약간 좀 그냥 그랬을 텐데 이렇게 딱 쪼매면은 약간 발랄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넥라인이 조금 파이고 여기가 이렇게 파인 옷은 사실 제가 뜬 옷 중에는 많이 없는데 요즘 많이 파여 있긴 하지만 막 너무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도 지금 팔꿈치 정도 떴는데 되게 넉넉하게 줄이면서 지금 뜨고 있는데도 꽤 넓은 편이고 얘는 밑에 뭐 고무단 같은 거 아니라 가디건이랑 똑같이 그냥 퍼지게 이렇게 메리아스 겹단으로 좀 길게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옷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약간 손목이 안 좋기도 했고 최근에 약간 뜨태기까지는 아닌데 번아웃이라 그래야 되나? 좀 만사가 귀찮아지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막 계속 막 비 오고 뭐 태풍 오고 그랬고 그리고 좀 이제 도안을 만들어서 출시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만나는 접점들이 좀 많아지면서 저는 굉장히 내향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로함 이런 걸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뜨개가 살짝 루즈해지고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건가? 약간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한 달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뜨개 로그를 찍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사라지긴 하네요. 그리고 뜨개 로그를 보니까 제가 거의 1년 정도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사실 고민도 조금 있기는 해요. 뭐냐면 제가 막 엄청 재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뜨개로그의 컨텐츠가 뜨는 프로젝트만 달라지지 제가 뭐 설명을 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그 프로젝트의 범위라는 게 되게 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이고 비슷한 것을 찍어내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의 뜨개로그를 즐겨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위트와 뭔가 되게 웃긴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 거기에 비하면 진짜 내 영상은 너무 재미가 없다 라는 스스로 약간 그런 느낌 들기도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약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맨날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온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너무 조급하게 막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 쉬엄쉬엄 이럴 때는 쉬어가기도 해야지 이러면서 영상도 되게 늦게 올리고 하는 변명인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항상 뭔가 열심히 할 순 없으니까 약간 그런 타이밍이 있었구나 정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거고 죽을 때까지 뜨개는 취미로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약간 쉬엄쉬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종료하는 인사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여러분도 너무 무더워서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 건강 챙기시고 자신만의 템포로 즐거운 뜨개 시간 가지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뜨개 되시길 바랄게요. 저도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